중국이 웹3에 뛰어든다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코인들이 급등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어떤 코인들이 수혜를 입을지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드디어 웹3를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질적 성장 및 기술 혁신 지원을 할 거다. NFT, 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장려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중국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중국도 이에 맞춰서 경쟁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부분이 뭐다? 우리에게 이들이 포모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연료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맞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네오, 폴카다 그리고 퀀텀 이런 중국 코인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가스가 생각보다 그때 많이 갔을 때 네오는 생각보다 많이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멤버십에 보게 되면은 제가 오늘 7시 반에 네오를 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타겟이 지금 2시간 만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타겟을 향해서 가고 있는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영상에서도 좋은 코인들 알려드리잖아요. 블러도 막 알려드리고 시아도 알려드리고 시아 보면 오늘 갔어요. 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코인을 알려드리는데 언제 사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좀 실시간으로 좀 대응과 그 다음에 어떤 그 방향 관점이라든지 진입과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을 가입하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보시면 멤버십 전용 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멤버십 전용 소통방, 채팅방, 카톡방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이 텔레그램 여기서 픽이 나옵니다. 그렇게 같은 글 안에 텔레그램 링크 하나, 카톡방 링크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보면 되겠고 네, 이런 식으로 픽을 내면서 시야도 오늘 타겟을 갔고요. 플로우도 가고 스택스도 가고 잘 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좀 잘 되지 않을까 싶고 전체적인 장세는 알트가 여전히 좋고 가던 놈만 뭔가 계속 가는 형태의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도 그렇고 니어도 마찬가지고 아발란체도 그렇고 얘는 조금 저는 무서워요 이제는. 근데 이제 이거 뚫으면 또 더 갈 것 같긴 해서 일단 좀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는 간단해요. 이런데 손절 잡고 넓게 분할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7일선까지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힙소를 감안해서 이 매물대까지 55,000대까지 분할 매수를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불타기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전에 뭐 아발란치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픽들도 있었잖아요. 제가 멤버십만 낸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은 코인들 말씀드렸잖아요. 스택스, 뭐 체인링크, 솔라나 이런 애들 엄청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발란치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수익을 그동안 잘 냈다면 이런 것들도 공격적으로 비중 조절을 해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게 되면 지금 어쨌든 얘가 좀 이런 전체적인 수렴 형태의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지킨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이 상황에서 알트는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도미넌스가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자 그럼 얘가 어쨌든 단기 추세도 빠질라 그러고 중장기 추세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도 다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되든 뭐 어쨌든 그런 형상이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얘가 이때 도미가 올랐을 때는 가던 놈만 갔고요. 눌릴 때도 가던 놈이 더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우리가 돌파 매매를 한다던가 아니면 눌림목 때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쪽으로 관점을 세우려면 아까와 같은 그런 매매 전략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 가던 놈들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갈만한 놈들을 좀 봤을 때는 이제 요 애들 에이다 말고 엑시도 괜찮고요. 샌드박스 괜찮고 블러 괜찮고 이런 애들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제 QCP 캐피털에서 현물 ETF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36,000까지 하락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라고 했을 때 이 이슈에 파는 단계가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ETF 자체가 대형 호재는 맞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좀 하락을 주더라도 어쨌든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ETF라는 것 때문에 엄청 크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어쨌든 지금 여전히 위험한 장세는 맞아요. 항상.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 불안할 때 오히려 알트들이 어떻게 했다? 더 갔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여기를 돌파하고 45,000을 다시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좋고, 그렇다는 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코인 들어가는 것이 알트코인 위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현금 비중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면은 2020년의 차트와 2023년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서, 그렇게 된다면 얘는 조금 더 뭔가 이런 완만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좀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 어쨌든 이 사람 의견은 그거예요. 뭐냐면 2021년은 2024년에 비하면 어린이 생일 파티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알트가 17년을 반복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미니 불장이 좀 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니 불장이라는 게, 미니 불장 고점이, 왜냐면 이 16년도에 보면은, 이거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쭉 당겨보면은 16년도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요때 한번 크게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크게 떨어지는 곳, 요 시점이요. 요때 떨어지는 게 있는데, 이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한 번만 피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올까라는 생각 해보면 결국은 한 48,000이나 52,000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이 크게 오면 우리가 이것만 피한다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만약 조정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때 분할 매도 한 다음에 올 현금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한 50% 정도는 남겨놓는다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40%가 돼도 돼요. 어쨌든 40%의 현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추가 상승을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그걸 먹으면 되는 거니까 다시 현금 비중을 조금씩 받으면서 줄여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60% 정도, 여기서 이제 60% 줄여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코인 비중이겠죠. 그래서 40에서 60 정도의 사이로 현금과 코인의 비중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점점 이제 1년 이상 장기 보유 물량 비중이 비트코인이 70%, 이더리움 72%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락장이 지속됐던 지난해 매집해서 여전히 물량을 들고 있다 이건데,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비중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이더리움은 지금 저평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GBTC 있죠. G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50% 뭐 이렇게 뜨는 거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 쪽을 주목해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솔라나랑 체인링크였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는 저는 이더리움도 좀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요번에 안 오더라도 다음에 상승장이 올 때는 진짜 빡세게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못 오른 것까지 합해서 더 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그런 쪽에서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실제로 48K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그때는 이더리움도 꼭 잡을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유일하게 이제 큰 시총 애들 중에서 디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계속 채굴이 되니까 늘어나잖아요. 이더리움은 줄고 있다는 거예요, 개수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늘어날 일보다는 줄어들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피크를 이미 찍고 완만하게 개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이렇다는 건 나중에 시총 자체가 가격이 더 올라도 시총이 생각보다 적게 오르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머지 업데이트 이후부터 얘가 지금까지 33만 개가 더 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있으면 120만 개 깨질 수도 있어요. 좀만 더 지나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더리움이 더 장세가 좋아지고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소각되는 양이 더 커져서 발행량이 더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죠? 유통량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더리움은 지금 너무 저평가한 것 같고, 천천히 우리가 진입을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인젝티브나 이런 애들처럼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더리움도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저번에 어제 영상이었을 거예요. 거기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더리움 예전에는, 그쵸? 코로나 때 보면은 얘가 한 13만 원 정도였어요. 보시면 13만 원, 그죠? 여기 보면은 8만 원, 9만 원대까지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시기만큼 이더리움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다들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뭐 좀 떨어지더라도 이더리움이 죽는다 이게는 말도 안 되고, 이더리움 킬러들은 항상 상승장마다 존재했지만 결국 살아남는 건 이더리움이었어요. 그리고 레이어 2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더리움이라는 거고, 코인베이스 체인도 레이어 2인 게 이미 이더리움이 거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수도 줄고 있고 다 좋은데 가격만 유독 덜 오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 저평가입니다. 저평가.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아까 그런 코인들하고도
플러스해서 이더리움까지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 선물방에 대한 얘기도 하려고 해요. 멤버십만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멤버십은 업비트에 있는 알트나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현물이고요. 그리고 선물은 그것과 별도의 방입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인데 손절을 하게 되면 여기 목욕탕 표시가 붙어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이렇게 연두색 체크 표시가 뜨는데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롱 연두색 그 타겟 갔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롱 해가지고 또 갔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기 롱해서 갔고요. 그 다음에 숏해서 갔고요. 롱해서 가고요. 그 다음에 롱해서 갔고 숏해서 갔고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차트에 그려보면은 거의 제가 이 구간들에 지금 거의 다 발라먹었다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장세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때도 숏을 치질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수익이 났겠죠. 그래서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선물을 하다가 이때도 많이 갈리고 지금도 많이 갈릴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 다음에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다면 선물방에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추후에 시간이 또 되면은 방송을 하던지 아니면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